알고리즘 세 번째 이야기, 그래프에서 DFS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DFS의 마지막 이야기죠.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먼저 이걸 구하는 알고리즘이 유명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코사라주 알고리즘이고요. 이건 197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나온 타전 알고리즘하고 이 타전 알고리즘을 발전시킨 가보 알고리즘, 타전 가보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사라주 알고리즘을 하겠습니다. 네, 코사라주 알고리즘에서 보시면은 보세요.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이건 다이렉티드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A에서 B로도 갈 수 있고 B에서 A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연결만 되어 있어도 얘들은 커넥티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B에서 A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B로 갈 수 있지만 B에서는 A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커넥티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 C에서 F로 가는 길도 있어야 되고 F에서 C로 가는 길도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커넥티드에 비해서 훨씬 개념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스트롱리 커넥티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럼 보세요. G에서 H로 가는 길은 있어요. H에서 G로 가는 길은 있나요? 네, 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K, L, J, I 를 거치면 G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얘들도 하나의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됩니다.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는 이렇게 A, B, C, F, D, G, H, I, J, K, L이라고 하는 5개의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갖습니다. 이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하나의 이렇게 버텍스로 표시를 하면 이와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CF 컴포넌트에서 GL 컴포넌트로 가는 화살표가 엣지가 있죠. B 컴포넌트에서 CF로 가는 엣지가 있고 GL로 가는 엣지가 있죠. A에서 B로 가는 엣지가 있고 B에서 D로 가는 엣지가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뭐처럼 생겼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그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가 소스, D하고 GL이 싱크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코사라주 알고리즘은 다음에 세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 성질은 DFS를 하면 어떤 버텍스 U에서 DFS를 시작을 하면 그 DFS는 방문해야 되는 모든 버텍스트를 방문하고 끝낼 것이다. 연결된 녀석을 놓치지도 않고 연결되지 않은 녀석을 가지도 않고,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우리가 이런 성질을 봤었죠. 이런 엣지가 있으면 얘의 포스트넘이 얘의 포스트넘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했었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소스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 여기서 보시면 A 같은 경우가 이제 소스겠죠. 이 A의 이 뎁스 퍼스트 서치에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를 받는 버텍스는 소스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에 존재한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DFN이 얘 포스트 넘이 제일 높겠죠. 뭐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커넥티드 컴포넌트 하나가 C가 있고 또 하나가 C 프라임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엣지가 존재한다면 C에서의 맥시멈 포스트 넘버하고 C 프라임의 맥시멈 포스트 넘버를 비교했을 때 C에서의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가 C 프라임의 값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씩 예를 보죠. 첫 번째 예제는 DFS는 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네, 보세요. D에서 DFS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저기 D에서 끝나는 거죠. 갈 데가 없죠. H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 다 방문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방문한다 라고 하는 거죠. E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B 가죠. B에서 D까지 가죠. 그리고 여기서 F 가면
C까지 가죠. G까지 가면 H, K, J, I까지 가죠. 그래서 얘들 다 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 포스트 넘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거 해봤었죠. 오름차순 DFS, 내림차순 DFS 해봤었죠.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여기 있습니다. 얘가 12가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죠. 이게 어떤 버텍스인가요? 2번입니다. 2번은 뭐예요? 소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C하고 C'이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이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게 C예요. 이게 C'입니다. 이렇게 가는 엣지가 있죠. C에서 C'으로 가는 엣지가 있죠. 그런 경우에 C에서의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24죠. C'에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10이죠.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럼 보세요. 이 CF에서 B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CF가 C, 그다음에 B가 C'이 될 겁니다. C에서의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10이죠. C'에서의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6이죠.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D에서 B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D가 C가 되고 B가 C'이 됩니다. D의 포스트 넘버는 12는 C'의 포스트 넘버, 제일 큰 포스트 넘버 6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이런 성질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 스로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어디에 있다? 소스에 있다. 네, 그럼 보세요. 현재 이와 같은 스트로리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소스가 어디냐면은 A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를 가진 버텍스는 A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에 있는 버텍스는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세요. 만약에 A에서부터 우리가 DFS를 진행한다면 얘들 다 타고 다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와 같은 대그에서 우리가 뭐부터 분리해서 하는 게 편하냐면 싱크부터 분리하는 게 편합니다. 싱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그냥 끊으면 돼요. 근데 A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다 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부터 끊자. 우리는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소스에 있다면서요. 우리는 소스는 알겠는데 싱크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G의 리버스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거예요.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G의 리버스를 그릴 거예요. G의 리버스는 뭐냐면 G와 같은 버텍스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 방향의 1을 갖습니다. 그래서 1, 3 이렇게 연결하는 게 G라면은 G의 리버스에서는 3,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G에서의 소스는 뭐예요? G 리버스에서의 싱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G에서의 싱크는 G 리버스의 소스가 되겠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다조 알고리즘은 이 3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먼저 G의 리버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G의 리버스에 대해서 DFS를 해요. 그러면서 프리비짓, 포스트 비짓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그대로 G로 가져와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이거는 뭐라고 했죠? 싱크라고 했죠. 어디서? G 리버스에서. 그런데 얘가 뭐가 돼요? G에서의 소스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G 리버스의 소스라고 했죠. 그럼 G에서의 싱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싱크부터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를 찾아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죠. 1단계 G에서 G 리버스를 생산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 엣지의 방향을 바꿔요. 이 엣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엣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G 리버스에서 DFS를 수행할 겁니다. 오름차 순으로 하죠?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네. 네, 한번 해볼까요?
A부터 시작하겠죠? A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B에서 시작하겠죠? B에서 2로 갈 겁니다. 2에서 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B도 더 갈 데가 없죠. 이게 끝납니다. 그 다음 C에서 시작할 겁니다. F로 갈 수 있죠? F에서 갈 데 없죠? 돌아와서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D에서 시작할 겁니다. 갈 데 없죠. D, F, G, 그럼 G에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13 시작, 그 다음에 14, 15, 16, 이게 풀이 넘버입니다. 전부 다. 17, 18, 더 갈 데 없죠? 네, 그럼 돌아갑니다. 포스트 넘버 고정하면서 19, 20, 21, 22, 23,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프리 넘버하고 포스트 넘버를 그대로 G에다가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G에 이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뭐를 알고 있죠?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어디에 있다? 네, 소스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가 뭔가요? 23이잖아요. 그래서 I는 어떻게 돼요? 소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G로 옮기고 나면 I가 어디 있어요? 싱크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I에서부터 DFS를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G, H, K, L, J까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얘들이 하나의 DFS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잘라냅니다. 첫 번째 스트로닉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찾았네요. 얘들을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게 없어지고 이만큼만 남죠. 여기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얘죠. 갈 데가 없네요. 여기서는 DFS를 해도 얘 하나가 달랑 남습니다. 얘만 남습니다. 얘를 잘라내는 거죠. 남은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10이죠. 여기서 DFS를 수행하면 다시 돌아오겠네요. 그래서 CF가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높은 건 B죠. B에서 갔다가 왔다가 또 B가 하나로 분리가 됩니다. 마지막 남은 건 A.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래 그래프에서 이와 같은 스트로닉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STL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은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버텍스에 1번 버텍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2번 버텍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네, 이거 하나를 우리는 STL에서는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네, 코트에 보면 뭐 만개 최대 버텍스는 10,000개 이런 말을 쓰죠. 그 10,000개가 여기 있습니다. 왜 11,000이냐? 1번부터 시작. 0번부터 시작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각 버텍스는 2, 3, 7, 9 이렇게 나가면 얘들이 인티저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인티저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의 표현이 이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G하고 GR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GR도 이렇게 그래프에 R로 표시해 줄 겁니다. DFS 할 거니까 비지트 있어야죠. 프리 비짓, 포스트 비짓 계산할 거니까 프리 포스트 배열 있어야죠. 프리 포스트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클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찾을 거니까 각 버텍스가 몇 번 컴포넌트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하고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자료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그래프를 읽어드릴 때 뭐 10, 11, 1, 4, 1, 7, 2, 3 뭐 이렇게 된 걸 쭉 읽었죠. 앞에 10이 뭐예요? 버텍스의 수, 우리가 n이라고 했죠. 11이 뭐예요? 엣지의 수, 이건 m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숫자 두 개를 nm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줄을 읽어드리는 거죠. m줄을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숫자 두 개를 읽어드립니다. u하고 v. 1, 4가 뜻이 뭐예요?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버텍스에
4번 버텍스를 집어넣습니다. 푸시백은 맨 뒤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G의 리버스는 뭐예요? 반대죠. 4에서 1로 가는 걸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V에다가 U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리버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버텍스들을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G 리버스에 대한 DFS. 네, 그래서 리버스 R, DFS 리버스 R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버텍스에서 마지막 버텍스까지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걔를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이겁니다. 얘를 방문하면 일단 비지트 투도 만들고 프리 포스트 계산하고 그 사이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네이버후드들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G 리버스에 대해서 프리하고 포스트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죠. G에 대해서 포스트의 내림차 순으로 DFS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get maximum pos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얘가 하는 일은 뭐냐? 아까 우리가 포스트 배열 만들었었죠? 이 배열을 쭉 뒤지면서 가장 높은 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그게 맥스 포스트죠. 얘를 받아서 걔부터 DFS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DFS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커런트 플래그로 하고 같다고 찾아진 녀석들은 출력해주고 플렉 증가시키고 DFS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보세요. 맥스 포스트는 찌를 쭉 뒤지면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를 갖는 인덱스를 저장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DFS는 네, 그냥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CC 플렉, 그러니까 현재 나는 몇 번째 컴포넌트를 찾고 있어요 하는 값을 저장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됩니다. 시간 복잡도를 볼까요? G 리버스를 만드는 과정은 엣지를 쭉 바꿔주는 거니까 비고의 M이면 끝납니다. G 리버스에 대한 DFS N 플러스 M이죠. G에 대한 DFS 또 N 플러스 M이죠. 토탈 비고의 N 플러스 M이 걸리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너비우선 탐색을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